자, 이제 피니시 폼에서 나간 다음에 다른 덩어리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폼 명령을 다시 눌러가지고, 자, 크리에이트에서 이번에 플레인. 여태까지는 박스는 다 덩어리인데 플레인은 그냥 펼쳐져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평면에다 이렇게 쭉 작성 놓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격자를 3개 정도로 바꿔놓습니다. 요거는 선택한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414페이지를 하는 건데 선택한 다음에 이 면을 이렇게 델리트 명령을 눌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폭파진 형상이 나오게 돼요. 자, 에디트 폼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좀 자리 좀 옮길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자리로 왔으니까 이걸로 살짝 옮긴 다음에 이 두 개의 면을 선택해서 아래로 쭉 내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서 딱 회전을 면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은 자 작성이 완료가 되고 이제 미러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 인터벌과 서큘러 인터벌은 이 안에서 하는 거고 미러 듀플리케이트는 실제로 대칭적인 형상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미러 듀플리케이트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하고 미러 플레이는 여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하나만 수정되면 이제 반대쪽이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되게 돼요. 자, 다른 명령도 좀 알아볼까요? 모디파이에서 이제 웰드 버텍스 점끼리 붙인다는 의미예요. 클릭해서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크리즈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즈는 좀 중요한 명령인데 자, 이런 포밍 명령을 할 때 제 문제가 모서리가 점점 다 이렇게 둥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각진 모서리는 안 되느냐,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크리즈 명령인데 여기 있죠? 크리즈 선택한 다음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자, 미리 보기에서 알 수도 있지 뾰족해졌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폼에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박스에 모든 모서리를 다 크리즈를 걸어버리면은 각면 박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포밍 모델링은 그냥 둥글둥글한 거밖에 못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크리즈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모디파이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자, 언크리즈는 이제 그 반대입니다. 언크리즈는 크리즈가 되어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보이시죠? 다시 둥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기를 하고 티크는 요거는 이제 공면할 때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도 티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피니시 폼을 하게 되면은 얘는 공면 바디가 돼버리거든요. 보이시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이 녀석 자체에 티크를 해가지고 자, 어디 보자. 두께가 얼마니? 아, 이거 두께가 안 나와있네. 죄송합니다. 두께를 적당히 주자는 얘기예요.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한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두께를 주면은 자, 이렇게 두께가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피니시 폼으로 나가게 되면 이 녀석이 솔리드 바디가 돼요. 특이하죠? 이제 크리에이트 폼에서 그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형상이 나가면은 솔리드가 되고 어디 한 군데라도 터져 있는 형상이 나가면은 공면 바디가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에디트 폼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하고 이 형상들이 서로 붙여야 되니까 바디를 눌러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와라 좀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좀 좁혀져야 됩니다. 안쪽으로 근데 이렇게 가버려요. 그죠? 어이씨, 이거 왜 이러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대칭이라는 게 그 묶여 있어가지고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이 같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둘의 대칭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시메트리는 클리어 시메트리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선택하고 오케이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 둘의 대칭 관계가 풀려가지고, 조심해야 될 게 요거는 대칭 관계를 꼭 풀어야 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 따로 들어오고 얘 따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쓰시란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들어와야 되네요. 자, 이제 피니시 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혀지게 되겠죠. 자, 이제 세부 영상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create form 명령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형상을 여기 보시면은 쿼드볼로 할게요. 쿼드볼. 자, 쿼드볼을 클릭한 다음에 정면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놓을게요. 중앙에 지름 되게 크다. 10mm 정도면 돼요. 자, 10mm 정도로 쿼드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가 눈이에요. 그래서 자, 에디트 폼에서 선택한 다음에 자, 눈 위치로 이렇게 올리고 쏙 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정투상으로 이렇게 사각사각 맞춰 놓은 다음에 피니시 폼으로 나가 봅시다. 아이고, 눈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녀석을 살살살살 끌어당겨가지고 피니시 폼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됐으면은 여기서 미러 명령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여기에 맞춰서 OK 버튼 눌러가지고 자, 눈을 작성해 놓습니다. 자, 실린더 명령과 필홀 명령으로 뿔을 작성해 봅시다. 이거는 기본 형태를 이제 좀 다른 걸 쓰죠. 자, 크리에이트에서 실린더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경 20 바꾸네. 다이어미터를 다이어미터 페이스가 8이고 높이가 한 75. 지금 제가 뭐 보고 중얼중얼 하고 있냐면은 427페이지예요. 페이트 페이스는 4. 한 다음에 오케이. 근데 여기 굳이 똑같이 맞출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막 줄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줄여버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로 뭘 하냐면 필홀 명령도 있지만은 이렇게 형상을 다듬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에디트 폼에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줄여볼게요. 직경을 잡아서 쭉 줄이고 해서 자,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죠. 이 정도 위치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필터를 all로 한 다음에 맨 위에 모서리를 선택해서 쫙 넓혀봅시다.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더 넓혀볼게요. 이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그리고 쭉 넓히고 그 다음에 얘를 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어느 정도 뒤쪽으로 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회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치로 이렇게 뿔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필홀 여기 뚫려 있죠? 뚫려 있는 걸 막혀주는 거예요. 그 공면에서는 패치로 막아줬지만은 여기 포밍에서 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필홀 있죠? 요걸로 막아주게 됩니다. 하나만 클릭하면 돼요. 근데 둥그레졌네? 그죠? 이제 둥그레졌을 때는 이제 메인터너스 크리즈 이제 메인테인 크리즈 엣지를 크리즈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작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아래쪽도 리피트 필홀 해가지고
여기도 클릭하면은 이미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자, uncrease 명령도 아까 언급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가 뾰족했는데 둥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uncrease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서리 하나를 딱 클릭하면은 아이고 안 되네. 더블 클릭해야 되나? 다 선택해야 되네 그냥 다. 자, 요거는 명령어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차라리 읽을 거면 그냥 아까 위에 거 필로를 할 때 그 책 메인터넌스 크리즈 엣지를 안 클릭하는 게 좋았을 것 같죠? 뭐 그렇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뿌리 3개짜리니까 이 녀석을 자, 서큘러 듀플리케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녀석을 중심축에 맞게 3개를 대칭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좀 애매하게 돌아있죠? 이건 제가 잘못 맞춰서 그래요. 여기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 뿔 위치가 좀 이상하다. 돌아라. 차라리 자 여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캔슬 컨트롤 Z 한 다음에 요거는 차라리 미러 두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클리어 시메트리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대칭 관계를 깨버리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더블 클릭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쑥 뽑은 다음에 얘를 90도 바바바바바박 돌려가지고 중앙으로 딱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훨씬 낫겠죠, 이게. 책에서는 제가 이거를 이제 원형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위치 잡기가 더 힘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됐죠? 자, 됐으면은 마지막으로는 컴바인 명령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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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해서 컴바인을 이렇게 합쳐버리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코는 내가 언제 안 그렸네? 저 코도 내친 김에 그리도록 하자. 자, 실린더로 근데 코로 할 때는 뭐냐 이게 좀 뾰족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게 각도가 없으니까 이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코니까 앞에다 그릴게요. 서클로 적절하게 자, 코 형상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을 돌출 해가지고 위로 돌출을 시키는데 테이퍼 앵글을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디를 무브 살짝 돌린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심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컴바인 명령으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다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 녀석을 어피어런스에 가가지고 자, 재질을 주는데 재질을 주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렌더링이라는 것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